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친 50세 여의사. 평범한 저녁 식사가 8명의 조폭과의 혈전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은서 과장, 22살 신입 간호사 민지와 함께한 평온한 저녁. 술 강요, 성추행, 그리고 결정적 순간, 짝! 민지의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50세 여의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국경 없는 의사 외 10년 경력.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전장에서 배운 것은 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1대8 어둠 속 주차장. 의료진의 정확한 인체 지식이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방금 전 제압한 상대들을 직접 응급처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사야. 하지만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생명을 구하는 손이 때로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 진짜 의사의 모습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36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6시간 20분. 은서는 응급실 과장실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살. 이 나이에도 이런 강행군을 견딜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등 뒤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가슴 22살의 신입 간호사인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옆에 선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특히 힘들었죠. 교통사고 환자가 연달아 들어오고 수진의 말에 은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새벽부터 중상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 중에는 의식을 잃은 채 들어온 10살짜리 아이도 있었거든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수술실로 보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기를. 은서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물었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근처에 맛있는 중화 요리집 알고 있는데 내가 쏠게.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과장님이 쏘신다고요?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 사실 은서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보낸 그 10년. 총성이 들리는 야전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날들. 그때는 이런 평온한 저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순간 은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병원 근처의 작은 중화요리집은 아는 사람만 찾는 숨은 맛집이었습니다. 간판도 낡았지만 사장님의 손맛은 정말 끝내줬어요. 3명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과장님, 진짜 신기해요. 민지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응급 상황을 처리하세요? 연습이야. 그리고 은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경험이지?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서를 바라봤어요. 과장님 이력서에 국경 없는 의사회 경력이 있던데 정말 대단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은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절이 은서를 만들었어요. 극한 상황에서의 침착함,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과 동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까지. 민지가 탕수육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일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콩고. 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거기서는 매일이 전쟁터였어.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았어요? 위험했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은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2014년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 피범벅이 된 동료들, 그리고 과장님, 민지의 목소리에 은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잠시 딴 생각을.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수진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게 바로 은서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과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민지의 질문에 은서의 손이 멈췄어요. 없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야. 괜찮아. 은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있었죠, 한때는. 부모님은 은서가 의대에 들어간 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달랐어요. 왜 굳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환자 보면 안 되겠니? 하지만 은서는 떠났어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안고 10년 후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과장님, 탕수육 더 드세요. 수진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요즘 들어 과거의 기억들이 자주 떠올랐어요. 특히 힘든 환자를 볼 때마다. 오늘 그 10살짜리 아이를 보는 순간 시리아의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폭격으로 다친 8살 소녀. 은서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작은 손. 하지만 결국 과장님, 민지가 다시 불렀어요. 네? 정말 괜찮으세요? 계속 멍하니 계시는데. 아, 미안해. 정말 피곤한가 봐. 은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9시였어요. 조금만 더 있자. 아직 일찍 끝났잖아. 민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식사하는 거예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차라도 더 시킬까? 좋아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는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 전쟁터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시간들. 하지만 은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다시 현재로 밀려올 거라는 걸. 그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부서질 것처럼 열렸어요. 야, 여기 괜찮은데 술이나 더 마시자고. 목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어요. 은서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8명의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팔에는 온갖 문신,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어요. 사장, 여기 가장 비싼 술로 준비해.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식당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은서는 민지와 수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식사 마치고 나가자. 하지만 그들은 은서 일행을 그냥 놔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그 덩치 큰 남자가 은서들의 테이블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여자들 혼자 먹고 있네. 우리랑 같이 먹지 않을래? 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서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가고 싶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누가 조용히 하래.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우리가 술 한 잔 같이 하자는데 그렇게 거부할 일이야. 이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의료진이에요.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의료진? 그가 웃어댔어요. 의사가 뭘 어쩐다는 거야. 돈만 밝히는 것들이 무슨 대단한 척이야. 순간 은서의 안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민간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서는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 그가 은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앉아.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가면 안 돼. 순간 은서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은서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손 떼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 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갑자기 무슨 손 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어요. 그의 손이 은서의 어깨에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야, 어린 것.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웃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서비스 해봐. 그가 민지에게 술잔을 들이밀었어요. 민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저희 그냥 가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짝! 그의 손바닥이 민지의 뺨을 때렸어요. 작은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가 차가운 맥주를 민지의 머리에 부었어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2살의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은서의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조폭들에게 당하던 그날 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은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왜 위험한 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과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서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거든요. 따라 나와. 은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가 은서를 비웃었습니다. 뭐, 여자가 날 어쩐다고? 여기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 밖에서 끝내자. 은서는 민지와 수진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절대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크크, 의사 선생님이 용감하네. 그가 부하들을 돌아봤어요. 야들아, 밖에서 인연 좀 가르쳐 줘야겠어. 다른 손님들이 겁에 질려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때린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따라와. 은서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따라왔어요. 식당 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간 봉인해 두었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전장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생존을 위한 기술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식당 뒤 주차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태수와 그의 부하 7명이 은서를 둘러쌌습니다. 크크, 의사 선생님이 용감하네. 그런데 여기서는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2년 완전 정신 나갔네요. 의사가 무슨 액션 영화 배우인 줄 아나? 하지만 은서는 침착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8명, 모두 술에 취해 있음. 체격은 크지만 움직임이 둔할 것. 가장 위험한 건 태수. 리더 격이니까 먼저 무력화해야 함. 시리아에서 배운 대로 하자. 은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년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과하고 우리한테 술 한 잔씩 따라줄래? 그럼 예쁘게 봐줄게. 사과? 은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뭘 사과해야 하죠? 인연이 끝까지. 태수가 화를 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가 먼저 움직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크라브 마가, 응급 상황, 제압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아는 의료진으로서의 지식. 하지만 아직은 경고 수준이었어요. 마지막 경고 드려요. 은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뭐? 인연이 우리한테 경고해?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들아, 인연 제대로 혼내줘. 부하들이 일제히 다가들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40살의 응급의학과 과장이 아니었어요. 분쟁 지역에서 10년을 버텨낸 생존자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은서는 옆으로 몸을 돌리며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인체 구조를 완벽히 아는 의사의 정밀함으로. 첫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뭐야, 인연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은서에게는 이미 예상된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목 뒤 신경을 압박했어요.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관절을 정확히 타격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인연이 뭐야? 태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너희가 건드린 건 단순한 의사가 아니야. 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가까이 오지 마. 미친년아.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칼을 버리세요. 그럼 다치지 않게 해드릴게요. 인연이 정말. 태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도 배웠으니까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목의 경동맥을 정확히 압박했어요. 태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의사니까요. 나머지 부하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차장 출구는 은서가 통제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나머지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이미 전투 모드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전장 경험이 폭발했어요. 네 번째 남자가 철봉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은서는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졌어요. 철봉이 떨어지며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5번째는 손목에 요골 신경을 눌러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6번째, 7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타격점들, 의료진으로서 알고 있는 인체의 약점들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마지막 8번째 남자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제발. 저는 그냥 괜찮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도망가지만 않으면 다치지 않을 거예요. 10분 후 8명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영구적인 장애도 주지 않으면서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이것이 진짜 전문가의 차이였습니다. 은서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갔구나. 2013년 시리아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무장 괴한들이 야전 병원을 습격했던 밤. 은서는 그때도 이렇게 싸웠습니다. 환자들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여기는 평화로운 한국이었고 그들은 단순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너무 심했나? 은서는 쓰러진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모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맥박도 정상이었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살아났던 거였습니다. 다치게 하되 죽이지는 않는다. 그때 태수가 신음을 내며 깨어났어요. 으, 그는 목을 만지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은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 근육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태수가 은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너 대체 뭐야? 말했잖아요. 그냥 의사예요. 은서는 무릎을 꿇고 태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네요. 하지만 이틀 정도는 목이 아플 거예요. 이 미친년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은서가 태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러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조직? 은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부군도 반군도 상대해봤는데 동네 조폭이 뭐가 무서워요? 태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서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함이 느껴졌으니까요. 마지막 경고예요. 은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사람들, 내 병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또 건드린다면 은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때는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태수가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은서의 말에서 진짜 위협이 느껴졌어요. 은서는 다른 부상자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각자의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이분은 뇌진탕이 심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은서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CT 촬영이 필요할 거예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하나둘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여자분한테 술을 강요하고 손까지 댔어요. 어린 간호사를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증언들이 일치했어요. 은서의 정당방위가 명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어요? 한 경찰관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할 때 배웠습니다. 은서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분쟁 지역에서는 자기 방어가 필수거든요. 아, 그런 곳에서 일하셨구나. 경찰관의 표정이 존경스러워졌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은서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민지와 수진이 은서에게 다가왔어요. 과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너는 어때? 맞은 곳 아프지 않아?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켜주셔서.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겼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 당연한 일이야. 은서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정말 끝일까요? 조폭들이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마 아닐 거야. 은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지와 수진을 지켰으니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과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아.
이런 게 바로 선배가 하는 일이야. 은서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평범한 의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전사가 될 것인가. 일주일 후, 은서는 다시 응급실에 서 있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 더욱 당당해졌어요. 과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너도 고생했어. 그런데 민지야, 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우리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과장님. 그때 응급실로 환자가 실려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은서가 달려가 환자를 살펴봤습니다. 복강 내 출혈이야. 즉시 수술실로.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생명을 구하는 손. 일주일 전에는 사람을 제압했던 그 손이 지금은 다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환자는 무사히 회복될 거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하세요? 경험이야? 그리고 은서는 잠시 멈췄어요. 생명을 구한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전쟁 중에도 은서는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총소리가 들려도 폭탄이 터져도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과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훌륭해. 그날 밤 신고한 것도 정말 똑똑한 판단이었어. 은서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용기를 잃지 마.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보호하기도 할 거예요. 치료하는 손이 때로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아. 은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이 정말 끝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태수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복수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겠어. 은서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지킬 힘도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전사로서의 경험, 그 두 가지가 은서를 완성시켰어요. 과장님,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요. 민지가 외쳤습니다. 은서는 다시 달려갔어요. 오늘도 생명을 구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하는 손으로, 보호하는 손으로, 그리고 희망을 주는 손으로 은서는 자신의 길을 확신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한. 창밖의 햇살이 응급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